여러분 안녕하세요. 스마트폰을 자유자재로 활용하는 100가지 방법. 이번 시간은 스마트폰의 녹음기 기능을 알아보겠습니다. 스마트폰을 이용하시다 보면 녹음을 해야 하는 경우가 의외로 많습니다. 갑자기 메모를 해야 한다거나 대화를 녹음해야 하는 경우도 있죠. 갤럭시 스마트폰의 음성 녹음 앱을 이용하여 스마트폰을 보이스 레코더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 음성 녹음 앱은 갤럭시 스마트폰에는 기본적으로 설치되어 있지만 혹시 설치가 되어 있지 않은 분들은 삼성 갤럭시 스토어에서 설치할 수 있습니다. 음성 녹음 앱 실행합니다. 자, 그러면 첫 화면은 지금 현재 녹음되어 있는 파일들을 전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는 통화 녹음으로 설정을 해놨기 때문에 통화 녹음된 파일들이 여기 전부 나오고 있죠. 자, 가끔 통화하고 전화를 끊고 나면 무슨 얘기를 했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렇게 통화 녹음을 해두시면 나중에 어떤 대화를 했는지 다시 한번 찾아서 들어볼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저는 주로 통화 녹음을 많이 이용합니다. 음성 녹음 앱을 처음 이용하시는 분들은 녹음된 파일이 나오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통화 녹음을 설정을 안 해놓으셨으면 나오지 않겠죠. 자, 이제 아래쪽에 있는 마이크 버튼만 누르면 바로 녹음이 시작됩니다. 자, 이제 아래쪽에 있는 빨간색 마이크 버튼만 누르면 바로 녹음이 시작되죠. 자, 그런데 이 음성 녹음 앱은 이용하시기 전에 반드시 설정을 먼저 해놓고 이용을 하도록 하세요. 자, 좌측 상단 점 3개 버튼 누르시면 우측 상단에 톱니바퀴 설정 버튼이 있죠. 여길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녹음 모드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여길 들어가시게 되면 일반과 인터뷰 두 개로 나뉘죠. 일반 모드는 스마트폰 하단의 마이크로 녹음이 됩니다. 보통 내 목소리를 녹음할 때 많이 이용하고요. 또는 회의를 한다거나 강의 같은 것들을 녹음을 할 때 스마트폰 하단 부분을 소리가 나는 방향 쪽으로 돌려놓게 되면 녹음이 되겠죠. 자, 이 일반 모드는 주변에 있는 전반적인 소리를 녹음하는 것이기 때문에 목소리 외에 주변 소음도 같이 녹음이 됩니다. 자, 그런데 인터뷰의 경우에는 다르죠. 자, 인터뷰 터치하시면 그림이 이렇게 나오죠. 상대편과 내가 마주 보고 있을 때 스마트폰 위쪽에서 수음이 되고요. 스마트폰 아래쪽에서 수음이 됩니다. 양쪽에서 수음이 되죠. 그리고 이 경우는 목소리 외의 소리는 전부 걸러주기 때문에 훨씬 더 깨끗하게 녹음을 할 수가 있죠. 자, 이 기능은 주로 1대1로 대화를 할 경우에 많이 이용하게 되겠죠. 자, 그리고 이 인터뷰 모드일 경우에는 텍스트 변환이나 번역, 요약 기능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자, 얼마 전부터 갤럭시에 새로 들어온 기능이죠. 인공지능 인텔리전스 기능인데요. 이 인터뷰 모드는 사용할 수 없어요. 일반 모드는 전부 사용할 수 있습니다. 녹음된 내용을 텍스트로 변환을 하거나 번역하거나 요약까지 다 할 수 있죠. 자, 그거는 잠시 후에 다시 한번 볼게요. 자, 그래서 여러분이 녹음하기 전에 일반으로 녹음할지 인터뷰 모드로 녹음할지 미리 설정을 해주시면 좀 더 깔끔하게 녹음을 할 수 있습니다. 뒤로 돌아갑니다. 자, 그 다음은 녹음 음질이죠. 자, 녹음 음질 들어가 보면 저음질, 중간, 고음질 세 가지가 있죠. 자, 되도록이면 고음질이 좋겠죠. 훨씬 더 녹음된 내용이 또렷하게 들리고 깔끔하게 들리게 됩니다. 물론 그 대신 용량은 더 차지하게 됩니다. 저음질은 되도록이면 권장하지 않고요. 최소 중간 음질 이상을 이용하시기를 권해요. 자, 그 다음은 스테레오 녹음인데요. 일반적으로 그냥 목소리를 녹음하면 상관이 없겠지만 주변 소리라든지 또는 연주라든지 녹음된 소리가 좀 더 입체적으로 녹음이 돼야 하는 경우에는 스테레오로 녹음을 하는 게 좋겠죠. 자, 스테레오로 녹음 들어가시면 스마트폰 한쪽으로 녹음하는 게 아니고요. 양쪽으로 녹음하게 됩니다. 스마트폰의 위쪽과 아래쪽 마이크를 사용해서 일반 모드에서 녹음이 되는 거예요. 인터뷰 모드와는 또 다릅니다. 인터뷰 모드는 주변 소음을 최소화시키고 목소리 위주로 녹음이 되는 것이고요. 이 스테레오 녹음은 위아래 전부 녹음이 동시에 되는 것은 똑같지만 인터뷰 모드가 아니고 일반 모드로 주위 소리를 다 녹음을 하는 거죠.
자, 그러면 나중에 결과물을 들을 때도 스테레오로 들리게 되겠죠. 자, 예를 들어 외부의 숲에서 녹음을 했어요. 자, 그런데 새가 오른쪽 나무 가지에 앉아 있다가 날라서 왼쪽 가지로 움직였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헤드폰이나 이어폰으로 듣게 될 경우 오른쪽 이어폰에서 나던 새 소리가 왼쪽 이어폰으로 옮겨가야 되겠죠. 스테레오 녹음을 이용하면 그렇게 녹음이 됩니다. 하지만 스테레오로 녹음하지 않으면 왼쪽과 오른쪽 그냥 동시에 똑같이 들리겠죠. 녹음하는 목적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어떻게 녹음할지 그 목적을 분명히 하고 녹음을 하시면 여러분이 원하는 녹음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이렇게 스테레오로 녹음을 할 경우에는 주된 소리가 있겠죠. 그 소리가 나는 쪽을 휴대전화의 오른쪽으로 위치시키게 하면 좀 더 좋은 결과물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오른쪽 부분은 어느 쪽이죠? 자, 지금 이 그림을 보시면 이 부분이 상단인데요. 상단을 왼쪽으로 지금 눕힌 상태죠. 자, 그러면 오른쪽은 휴대폰의 아래쪽에 있는 이 마이크 부분이 되겠죠. 이 부분을 주된 음원 쪽으로 하게 되면 좀 더 최적의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녹음 중에 전화 차단도 가능하죠. 한참 중요한 걸 녹음하고 있는데 전화가 갑자기 울리게 되면 녹음을 망치게 되겠죠. 자, 그럴 때는 전화 차단을 켜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제일 위쪽에 보면 텍스트 변환 어시스트라고 있죠. 자, 여러분이 녹음된 소리를 텍스트로 변환을 하고자 한다면 이 부분도 미리 설정을 해주셔야 됩니다. 텍스트 변환 어시스트 들어갑니다. 자, 그 다음 아래쪽에 보시면 언어 자동 인식이라고 있죠. 자, 우리는 한국에 있기 때문에 주로 한국어를 녹음하게 되겠죠. 자, 그런데 상황에 따라서 외국어를 녹음해야 할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럴 때는 언어 자동 인식에 체크를 해주시면 좀 더 정확하게 인식을 할 수 있어요. 저는 텍스트 변환 및 번역용 언어 팩을 영어와 한국어 두 가지만 설치를 해뒀는데요. 이건 따로 설치를 하지 않아도 기본적으로 설치가 되어 있어요. 여기에 들어가시게 되면 한국어와 영어 외에 다른 나라 언어도 설치할 수 있습니다. 한국어와 영어 외의 언어를 텍스트로 변환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언어팩을 설치를 해주셔야 돼요. 전 세계 모든 국가가 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대부분의 언어는 다 있죠. 여기서 필요한 언어 있으면 골라서 다운로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언어가 여기에 또 나오게 되겠죠. 이렇게 영어와 한국어가 같이 들어가 있게 되면 한국어 사이사이에 영어를 쓰더라도 전부 인식을 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은 대화한 내용이나 녹음된 내용을 요약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 경우 여기 있는 변환된 녹음 내용 요약을 들어가셔서 사용함으로 체크를 해 주셔야지만 요약이 가능해요. 회의라든지 강의, 음성 메모 등의 녹음을 요약한다고 하죠. 자, 계속 갑니다. 자, 이 상태가 되어 있어야지만 녹음된 내용을 요약할 수가 있어요. 자, 이 음성 녹음을 이용하기 위해서 우선적으로 이 부분 설정을 이렇게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음성 녹음을 제대로 할 수 있고 여러 가지로 활용을 할 수가 있겠죠. 자, 이제 마이크 버튼 누르고 녹음을 시작하면 되겠죠.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지금은 음성 녹음을 시연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되면 녹음이 되는 거예요. 자, 지금 녹음돼 있죠? 굉장히 간단하죠? 자, 해당 녹음 파일로 들어가 볼까요? 그러면 지금 여기 녹음된 파일을 확인할 수 있고요. 자, 그 다음 아래쪽에서 플레이를 할 수 있고 1초 뒤, 1초 앞 이렇게 이동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원하는 구역까지 이동할 때는 이 파형을 터치해서 그대로 움직이시면 되겠죠. 무음 부분은 건너뛸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중간 부분에 여기서부터 이 구역이 무음 구간이에요. 자, 이걸 체크를 해주시게 되면 무음인 부분은 건너뛰고 바로 소리가 나겠죠. 그 다음 재생 속도도 조절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이렇게 녹음된 내용을 듣다 보면 제대로 들리지 않는 경우가 있어서 몇 번씩 돌려보는 경우가 있는데요. 자, 그럴 때 반복해서 들어볼 수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여기서부터 이 구간을 반복해서 들을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위치를 주시고 구간 반복 버튼 누릅니다. 자, 그러면 A라는 표시가 나오죠. 이번에는 반복할 구간을 또 움직이시고 여기에서 또 구간 반복 눌러줍니다.
그러면 이 구간을 반복해서 들려주게 됩니다. 내가 따로 멈추기 전까지는 계속 반복해서 나와요. 자, 그 다음 지금 아래쪽에서 올라온 창을 내려볼게요. 자, 그러면 텍스트 변환이라는 메뉴가 나오죠. 자, 이 버튼을 누르면 지금 녹음되어 있는 음성을 전부 텍스트로 변환해 줍니다. 텍스트 변환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좀 더 긴 문장을 녹음을 해봤는데요. 안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이렇게 인공지능에 관한 좀 긴 내용을 녹음을 했습니다. 자, 이것을 텍스트로 변환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텍스트로 변환을 했죠. 그리고 음성 내용을 이렇게 보여주게 됩니다. 자, 지금 발화자 1이라고 나오는데요. 이 경우에는 한 명이 말을 했기 때문에 발화자 1만 나오게 되고요. 자, 만약 여러 명이 말을 했을 경우에는 말을 한 사람 각각마다 발화자 1, 발화자 2, 발화자 3 이런 식으로 표시가 돼서 각자가 말한 내용이 여기에 전부 텍스트로 변환이 돼서 입력이 되겠죠. 내용을 보시게 되면 뭐 거의 완벽하게 들어옵니다. 오타도 없고요. 잘못 인식되는 부분도 없습니다. 어느 정도만 또박또박 말을 하게 되면 거의 완벽하게 들어와요. 자, 그 다음 그 옆에 보시면 요약이라고 있죠. 자, 요약을 눌러보시면 이 내용 전체를 요약을 해주게 됩니다. 음성 내용을 보면 굉장히 긴 내용이죠. 자, 이것을 세 가지로 요약을 해주죠. 제목도 인공지능의 윤리적 고민으로 정확하게 잡아줬네요. 자, 그 다음 이렇게 음성을 텍스트로 변환을 해주게 되면 우측 상단에 보시면 번역 버튼이 생깁니다. 자, 이 버튼을 누르시면 지금의 내용을 원하는 언어로 번역을 해줄 수 있습니다. 자, 저는 한국어를 영어로 번역해 볼까요? 자, 물론 여기서도 언어를 추가해서 그 외의 언어로 번역을 할 수 있겠죠? 번역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 바로 번역이 돼서 올라오죠? 자, 이렇게 음성으로 녹음된 내용을 텍스트로 변환하고 그것을 또 번역까지 해주게 되고요. 요약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자, 요약도 이렇게 번역을 해주게 되겠죠. 자, 그리고 이 내용들은 우측 상단 점색의 버튼을 누르시면 삼성 노트에 추가할 수도 있죠.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은 갤럭시 스마트폰의 음성 녹음 앱의 편리한 기능들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예전에는 이 음성 녹음 앱이 녹음하고 듣는 단순한 기능만 제공을 했었는데요. 이제는 아주 다양한 기능들을 제공하면서 사용하기가 훨씬 편리해졌죠. 많이 이용해 보도록 하세요. 스마트폰을 자유자재로 활용하는 100가지 방법. 이번 시간은 나만의 디지털 도장을 만들고 문서에 첨부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요즘은 문서를 문자나 메일로 받는 경우가 많은데요. 도장을 첨부해서 다시 보내야 할 경우 파일로 받은 문서를 프린트해서 도장을 찍고 다시 사진으로 찍어서 전송하시죠. 디지털 도장을 만들어 두시면 다양한 곳에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본 영상을 시청하시고 꼭 만들어 두도록 하세요. 여러분이 쓰시는 도장이 있죠. 이런 도장을 앱을 이용을 해서 만드는 경우도 있는데요. 그런 경우는 실제 도장 같지가 않죠. 본인이 기존에 사용하시던 도장을 이용하시면 좀 더 실제 같은 도장을 만들 수가 있겠죠. 이렇게 여러분이 기존에 사용하시던 도장으로 하얀색 종이에 찍어줍니다. 자, 그 대신 인주가 너무 많이 묻지 않게 잘 찍어주셔야 되겠죠. 자, 찍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도장을 보시면 제대로 찍혔죠. 자, 실제 도장을 찍게 되면 이렇게 찌글찌글한 부분도 보이고 인주가 완벽하게 묻지 않은 부분도 있죠. 자, 이렇게 해서 도장을 파일로 만들게 되면 실제 도장 같은 느낌을 줄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사진을 찍습니다. 자, 이 경우 도장을 최대한 크게 찍어 주셔야 깔끔한 도장 이미지를 만들 수 있어요. 최대한 가까이 가져가서 크게 찍어 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사진을 찍었죠. 자, 그 다음 이렇게 찍은 사진에서 주위에 있는 하얀색 부분을 전부 없애주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갤러리로 들어가서 도장을 찍은 사진에서 필요 없는 나머지 부분을 자르도록 하겠습니다. 갤러리로 들어갑니다. 그 다음 도장 사진 선택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찍은 도장 사진이 나오게 되죠. 여기서 하단에 있는 연필 버튼 누르시고 도장만 최대한 크게 선택을 해줍니다. 자, 이렇게 도장만 선택을 해줄게요. 자, 그 다음 저장합니다. 자, 이제 이 도장 사진에서 종이 부분을 없앨 겁니다. 그리고 안쪽에 있는 종이 부분도 없애주고
도장만 남길 거예요. 자, 그래야 문서에 이 도장을 얹었을 때 비어있는 공간으로 문서 부분이 보여서 실제 도장을 찍은 것 같이 보이게 되겠죠. 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 스마트폰에 있는 인공지능 기능을 이용을 해서 종이를 없앨 수도 있는데요. 자, 그렇게 하게 되면 이 안쪽에 있는 부분이 완벽하게 없어지지가 않아요. 자, 그래서 이 경우는 앱을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 remove.bg라는 앱을 설치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구글 플레이 스토어 들어가서 remove.bg로 입력하시면 배경 제거 remove.bg라고 나오게 되죠. 자, 이 아이콘이 이제 확인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remove.bg 설치한 후에 실행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remove.bg 첫 화면이 나오죠. 여기에서 이미지 업로드 버튼을 누르시고 지금 찍은 도장 사진을 가져오면 되겠습니다. 이미지 업로드 누릅니다. 앱 사용 중에만 허용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갤러리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지금 찍은 이 도장 사진 있죠? 선택하고 잠시 기다리시면 알아서 배경을 없애주게 됩니다. 그리고 도장 안쪽에 있는 하얀색 부분도 전부 지워주게 돼요. 그러면 그런 부분들은 전부 투명하게 바뀌게 되겠죠. 자, 이렇게 격자 무늬가 나오죠. 자, 이런 부분들은 전부 뚫려서 투명하다는 뜻이에요. 자, 안쪽도 지금 전부 뚫린 상태예요. 자, 이 상태에서 다운로드 하겠습니다. 갤러리에 저장할게요. 자, 그러면 이렇게 배경하고 안쪽에 있는 종이 부분이 전부 투명하게 뚫린 상태가 됩니다. 자, 지금 이것은 종이가 그대로 있는 상태고요. 지금 여기는 하얀색으로 완전히 뚫린 상태죠. 자, 이제 준비가 끝났고요. 문서에 이 도장 이미지만 얹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이미지 문서를 받았을 때의 경우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미지로 문서를 보냈을 경우는 간단하게 도장 이미지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자, 이미지 문서에서 아래쪽에 있는 연필 편집 버튼 누르시고요. 하단에 있는 스티커 버튼 누릅니다. 그리고 스티커 선택해 주세요. 자, 아래쪽에 보시면 여기에 갤러리 버튼이 있습니다. 이 갤러리 버튼을 누르시고요. 플러스 눌러줍니다. 그리고 지금 금방 배경을 없앤 도장 있죠? 이걸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배경이 뚫린 도장이 스티커로 추가가 됩니다. 다음 합니다. 원본 선택할게요. 완료합니다. 자, 그러면 어때요? 도장 올라오죠? 자, 이렇게 보시면 도장에 있는 이런 부분들이 전부 뚫려서 배경이 전부 보이게 되죠? 자, 이렇게 해야 실제 도장 같죠? 자, 그 다음 사이즈를 좀 줄일까요? 자, 여기 있는 하얀색 포인트를 잡고 사이즈를 적당히 줄여줄게요. 자, 물론 더 키울 수도 있겠죠. 여러분이 원하시는 대로 사이즈 조절을 하셔서 여기에 그대로 얹어주겠습니다. 그 다음 저장합니다. 그러면 이제 도장이 찍힌 이런 문서를 만들 수가 있죠. 자, 이제 이 문서를 상대편에게 전송만 해주면 되겠죠. 자, 간단하게 도장 찍은 문서를 만들 수 있어요. 자, 이렇게 도장 이미지를 하나 만들어 두시면 급하게 도장 찍은 서류를 전송을 해줘야 할 경우에는 아주 간편하게 터치 한 번으로 문서에 도장을 얹어줄 수 있겠죠. 자, 이 경우는 사진으로 문서가 왔을 경우고요. 이번에는 PDF 문서가 왔을 경우가 되겠습니다. 자, PDF 문서의 경우에는 삼성 노트를 이용하셔야 돼요. 자, 삼성 노트를 실행합니다. 그 다음 PDF 플러스라고 상단 메뉴에 나오죠. PDF 플러스 누릅니다. 그 다음 PDF 문서를 가져오시면 되겠죠. 여기에 .pdf라고 나오죠. 자, 이 PDF 문서 선택합니다. 완료합니다. 자, PDF 문서가 열려 있네요. 자, 이 상태에서 도장을 가져오시면 돼요. 자, 우측 상단에 보시면 플러스 버튼이 있습니다. 플러스 버튼 누르시고요. 여기서 이미지 선택합니다. 그 다음 갤러리 선택하세요. 자, 그러면 도장 이미지 또 있죠? 이거 선택하시고요. 완료합니다. 자, 그러면 도장 또 그대로 들어오죠. 자, 여기서 또 사이즈 적당히 조절을 하시고요. 자, 이제 이 도장 이미지를 원하는 곳에 얹어주시면 돼요. 자, 그런데 움직이지 않습니다. 계속 그 위치에만 들어가요. 자, 그 이유는 이 도장 이미지가 텍스트와 연동이 돼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텍스트와 연동부터 끊어주셔야 돼요. 상단 메뉴에 보시면 점 3개 버튼이 있어요. 여기를 누르시면 텍스트와 연동 해제라고 있죠. 자, 이걸 선택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 도장 이미지를 내가 원하는 곳 아무 곳이나 가져다 놓을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사이즈도 조절이 되죠. 자, 이렇게 얹어 주시면 이제 이 PDF 문서에 도장을 첨부한 게 되겠죠. 자, 이제 이 상태에서 저장을 해줘야 되겠죠. 자, 우측 상단 점색의 버튼 누르시고요. 파일로 저장합니다. 그러면 어떤 파일로 저장할지 물어보네요. 자, 이 상태에서 이미지 파일로 저장할 수도 있고요. PDF 파일로 저장할 수도 있습니다. 자, PDF 파일로 저장을 하게 되면 갤러리에 저장이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나중에 상대편에게 전송을 할 때 삼성 내 파일에서 전송을 해야 되겠죠. 자, 이미지 파일은 그냥 이미지 선택하고 전송하면 되죠. 자, PDF 파일로 한번 해볼게요. PDF 파일 저장합니다. 그러면 어디에 저장할지 물어보는데요. 여러분이 찾기 쉽게 그냥 도큐멘트 폴더 선택하세요. 여기에 저장하겠습니다. 자, PDF 파일로 저장이 됐죠. 자, 그러면 이제 상대편에게 문자나 카카오톡으로 전송을 해야 되겠죠. 자, 문자로 한번 전송을 해볼까요? 자, 문자 앱 실행하시고요. 상대편 선택하시고 입력창 옆에 플러스 눌러줍니다. 자, 그 다음 내 파일 선택하세요. 그러면 여러 가지가 나오게 되는데요. 여기서 문서를 선택하세요. 자, 그러면 내가 금방 저장한 문서가 보일 겁니다. 따로 폴더를 선택하지 않아도 내 스마트폰에 저장된 모든 문서를 찾아주게 돼요. 자, 이거 선택하겠습니다. 완료합니다. 그 다음 전송 버튼 누르시면 바로 이 문서가 전송이 되겠죠. 자, 전송이 됐죠? 이거는 카카오톡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파일로 전송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상대편은 받은 문서를 터치해서 오피스 365라든지 또는 삼성 노트라든지 이런 곳에서 전부 확인을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요즘은 문서를 디지털로 전송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거기에 도장 같은 것들을 첨부해 달라고 하면 곤란한 경우가 있죠. 스마트폰에서 이렇게 간단하게 도장을 첨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만의 도장 파일을 하나 꼭 만들어 두시고요.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활용을 해보도록 하세요.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은 나만의 도장 파일을 만들어서 파일에 도장을 첨부하고 전송하는 스마트폰을 좀 더 스마트하게 활용하는 방법을 알아봤습니다. 많이 이용해 보세요. 스마트폰을 자유자재로 활용하는 100가지 방법. 이번 시간은 스마트폰 연락처를 백업 및 복원하는 방법과 컴퓨터에서 수정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스마트폰에 있는 연락처를 백업하는 방법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기 앱 실행합니다. 그 다음 하단에서 연락처 선택합니다. 그리고 상단 점색의 버튼 누르시고 연락처 관리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연락처 가져오기와 연락처 내보내기가 있죠. 연락처 내보내기에서 스마트폰에 있는 연락처를 스마트폰에 저장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연락처 내보내기 합니다. 현재 제 스마트폰에는 연락처가 21개가 있죠. 자, 이 연락처를 어디로 내보낼지 to에서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심에도 저장할 수 있고요. 내장 저장 공간에도 저장할 수 있죠. 자, 저는 내장 저장 공간에 저장하겠습니다. 선택합니다. 그 다음 내보내기 합니다. 그러면 내 스마트폰에 저장된 연락처를 VCF 파일로 묶어서 내장 저장 공간에 저장을 하게 되죠. 확인하겠습니다. 홈 버튼 누르시고 삼성 내 파일로 들어가 볼게요. 그 다음 아래로 내려가시면 내장 저장 공간이라고 있죠. 선택합니다. 그 다음 다운로드 폴더 들어갑니다. 그러면 연락처.vcf라는 파일이 보이죠. 내 스마트폰에 저장되어 있는 연락처를 이 하나의 파일로 묶어준 거예요. 자, 이제 이 파일만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다시 복원만 해주시면 되는 거죠. 그 다음 이 연락처를 컴퓨터로 가져간 다음 편집을 해서 다시 스마트폰으로 복원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 연락처를 컴퓨터로 가져가기 위해서 네이버 앱을 이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폰에 있는 이 연락처 파일을 컴퓨터로 가져가는 방법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가장 간편하게 컴퓨터로 가져가는 방법은 네이버 앱을 이용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네이버 앱 실행합니다. 그 다음 좌측 상단 줄세개 버튼 누릅니다. 그 다음 아래로 내려갑니다. 그러면 여기에 주소록이라고 있죠. 주소록에서 스마트폰에 있는 연락처를 가져올 수 있고요. 가져온 연락처를 편집해서
다시 스마트폰으로 보낼 수도 있습니다. 자, 주소록 선택합니다. 그 다음 우측 상단 줄세개 버튼 누르시고 아래쪽으로 내려오시게 되면 폰 연락처 업로드라고 있죠. 이 기능을 이용을 해서 스마트폰에 있는 연락처를 네이버로 가져올 수 있습니다. 자, 폰 연락처 업로드 선택합니다. 그러면 폰 연락처 업로드하기라고 있고요. 우측에 보시면 새로 고친 버튼이 있죠. 자, 이 버튼을 누르시면 내 스마트폰에 있는 연락처를 검색해서 업로드 해줍니다. 지금 가져오고 있다고 하죠. 자, 다 가져왔네요. X 눌러서 닫으시면 스마트폰에 있는 연락처가 전부 네이버 주소록으로 들어왔네요. 자, 이제 여기서 편집만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지금 우리는 스마트폰에서 보고 있죠. 자, 그러면 PC에서 주소록을 열어볼까요? 자, PC에서 네이버로 들어왔습니다. 그 다음 동일한 계정으로 로그인을 하신 다음 스마트폰과 동일하게 좌측 상단 줄세개 버튼 누르시고요. 여기서 주소록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래쪽으로 내려가셔서 주소록 선택합니다. 자, 그러면 스마트폰에서 불러온 주소록이 여기에 그대로 들어와 있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 원하는 부분을 전부 수정해 주시면 됩니다. 이름, 전화번호, 메일, 회사, 소속이라든지 부서명, 직책 이런 내용들을 전부 추가할 수 있죠. 그 다음 또 다른 내용을 쓰고 싶을 경우에는 우측에 보시면 상단에 목록 노출이라고 있죠. 이걸 눌러보시면 닉네임, 네이버 아이디, 홈페이지, 그룹, 최근 연락, 메모까지 전부 새로 추가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스마트폰에서 입력을 하려면 복잡하고 타이핑하기도 어렵죠. 그런데 PC를 이용하면 좀 더 간편하게 입력을 하고 수정할 수 있겠죠. 여기에서 필요한 부분들 전부 수정을 해주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 연락처를 추가할 수도 있죠. 자, 좌측에 보시면 연락처 추가라고 있죠. 자, 이 버튼을 누르시고 여러분이 원하는 연락처를 네이버에서도 추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스마트폰 연락처를 생성하고 백업하고 복원하고 수정하는 가장 편리한 방법은 네이버 주소록과 연동해서 이용하는 방법이 가장 편리한 방법입니다. 이렇게 네이버 주소록과 스마트폰 연락처가 연동이 되어 있으면 언제든지 네이버에서 새로 추가한 다음 스마트폰으로 보내서 복원만 해주시면 되죠. 일일이 작은 스마트폰을 보면서 입력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추가하고 수정 작업도 전부 끝났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연락처를 스마트폰으로 보내야 되겠죠. 자, 네이버에서 주소록을 작성하거나 수정을 했을 때 따로 저장할 필요가 없죠. 실시간으로 자동 저장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전부 작업이 끝난 다음 바로 스마트폰으로 오시면 됩니다. 자, 스마트폰에서 네이버 앱 실행하시고요. 다시 좌측 상단 줄세개 버튼 누르시고 주소록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컴퓨터에서 수정하고 또 생성한 연락처들이 스마트폰에도 그대로 보일 거예요. 자, 이 상태에서 우측 상단 줄세개 버튼 누르시고요. 아래쪽 내려가시면 폰 연락처 다운로드라고 있습니다. 선택합니다. 자, 그러면 현재 네이버 주소록을 스마트폰으로 내려받을 수 있어요. 자, 이 경우도 VCF 파일로 내려받게 됩니다. 자, 폰 연락처 다운로드하기 내려받기 버튼 누릅니다. 네이버.컨택트 파일로 다운로드 된다고 하죠? 확인합니다. 자, 다운로드가 끝나면 이제 전화기 앱으로 가서 그 연락처만 복원해 주시면 되겠죠. 자, 전화기 앱 실행합니다. 그 다음 똑같이 연락처로 오신 다음 우측 상단 점세개 버튼 누르시고 연락처 관리 들어가셔서 연락처 가져오기 합니다. 그러면 어디서 가져올지 물어보죠. 휴대전화나 클라우드 저장 공간 선택하시고요. 자, 지금 연락처를 네이버에서 다운로드 받았죠? 그러면 다운로드 폴더에 들어가시면 돼요. 자, 기본적으로 다운로드 폴더가 잡힙니다. 자, 선택합니다. 그러면 네이버 언더바 컨택트라고 파일이 보이죠? 자, 아래쪽에 있는 연락처는 스마트폰 연락처를 백업한 파일이고요. 지금 우리가 가져올 것은 네이버에서 저장한 거죠. 자, 이거 선택하시고요. 완료하시게 되면 스마트폰 연락처 바로 복원할 수 있겠죠. 요즘은 전화번호나 연락처를 수첩에 일일이 쓰지 않고 전부 스마트폰에 보관을 해두는데요. 스마트폰을 분실하거나 스마트폰이 고장 나게 되면 낭패를 당하게 되겠죠. 이렇게 항상 연락처를 네이버와 연동을 해서 저장을 해두시면 언제든지 바로 복원할 수 있고 연락처 추가나
수정도 간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 연락처는 네이버를 이용해서 간편하고 편리하게 관리하도록 하세요. 스마트폰을 자유자재로 활용하는 100가지 방법. 이번 시간은 스마트폰의 홈 화면 정리 팁들을 알아보겠습니다. 스마트폰을 이용하시다 보면 앱들을 여러 가지를 설치를 하게 되죠. 그러다 보면 어느새 스마트폰이 이렇게 정신없이 바뀌어 있죠. 그래서 앱을 찾으시려면 홈 화면 넘기셔서 일일이 찾으시는데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깔끔하게 홈 화면을 정리해 두시면 사용하기가 훨씬 편리해집니다. 자, 우선 앱 정리 방법부터 보도록 할까요? 관련된 앱들은 하나의 폴더에 묶어서 정리를 해주시면 앱 찾기도 훨씬 수월하죠. 예를 들어 구글끼리 묶는다든지 또는 게임들끼리 또는 브라우저들끼리 여러분이 규칙을 정해서 묶어주시게 되면 나중에 그 규칙에 따라서 찾아주시기만 하면 되겠죠. 자, 앱들을 묶어주는 방법은 묶을 앱을 터치하고 기다립니다. 자, 그러면 앱을 이렇게 움직일 수가 있죠. 자, 이 상태에서 같이 묶을 앱 위에 얹어줍니다. 자, 그러면 테두리에 회색이 나오게 되죠. 자, 이때 빠르게 얹어주셔야 되는데 천천히 가져가시면 앱이 밀립니다. 그렇죠? 계속 밀려나죠. 한 번에 이렇게 얹어주시면 하나의 폴더로 두 개의 앱이 이렇게 묶이게 됩니다. 그 다음 폴더 이름을 지정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폴더 이름 터치하시고요. 구글이라고 씁니다. 완료합니다.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폴더를 만들어서 관련된 앱들을 묶어줄 수 있습니다. 이제 이 폴더 안에 원하는 앱들을 넣어주시기만 하면 되겠죠. 플레이스토어도 한번 넣어볼까요? 터치하고 기다립니다. 그 다음 한 번에 얹어주시면 바로 들어가게 되죠. 이렇게 해서 하나의 폴더에 묶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이 폴더에 들어간 앱을 홈 화면으로 뺄 경우에는 폴더로 들어간 다음 원하는 앱 터치하고 기다렸다가 바깥으로 빼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간단하게 뺄 수 있죠. 자, 그리고 폴더 안에 여러 개의 앱을 동시에 넣을 경우에는 원하는 앱을 터치하고 기다립니다. 자, 그러면 아래쪽에 선택이라고 나오죠. 선택합니다. 그러면 다른 앱들도 전부 선택할 수 있게 바뀌어요. 앱 버튼 또 클릭을 해주시면 선택이 동시에 되죠. 자, 이 상태에서 그대로 터치해서 들고 원하는 곳에 얹어주시면 바로 들어가게 되겠죠. 자, 간편하게 원하는 폴더에 여러 개의 앱을 동시에 이동시킬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홈 화면 아래쪽에 보시면 여기 자주 쓰는 앱들이 있죠. 자, 여기에도 내가 원하는 앱 버튼 추가할 수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 여러분이 카카오톡을 많이 이용을 하세요. 자, 그러면 카카오톡 터치하고 기다립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자주 쓰는 앱에 넣어주시면 바로 들어가게 되겠죠. 여기서 자주 쓰지 않는 앱은 바깥으로 빼주시면 되겠죠. 자, 이 앱은 자주 안 써요. 자, 그러면 이 앱 터치하고 기다렸다가 바깥으로 빼주시면 그대로 빠지게 되겠죠. 자, 여기 있는 자주 가는 앱에도 폴더를 만들어서 추가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카카오 맵도 자주 이용을 하는데 따로 나와 있으니까 정신이 없죠. 자, 이런 경우 카카오끼리 묶어줄 수 있겠죠. 자, 카카오 맵 터치하고 기다렸다가 그대로 얹어주시면 같이 추가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카카오 폴더 터치하시면 카카오톡, 카카오 맵 다 한 번에 이용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이 경우도 폴더를 선택하시고 기다렸다가 바깥으로 빼주시면 원래대로 돌아오게 되겠습니다. 자, 일단 이런 식으로 앱들을 모두 분류를 해주도록 하세요. 그 다음 홈화면 페이지 수를 정리하는 방법인데요. 자, 이렇게 여러 가지 앱들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으면 앱 찾으려면 필요 없는 페이지로 자꾸 넘어가야 되죠. 자, 그럴 경우 앱들을 한 페이지로 몰아주시면 좀 더 편리하겠죠. 자, 원하는 앱 터치하고 기다립니다. 그리고 선택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옮길 앱을 다 선택한 다음 터치해서 기다린 다음 원하는 페이지로 이동시켜 주세요. 그러면 한 번에 다 이동이 되고요. 빈 페이지가 하나 생기죠. 그럴 경우 홈 화면을 터치하고 기다립니다. 그리고 필요 없는 빈 페이지는 위쪽에 있는 휴지통 버튼을 눌러서 지워주시면 간단하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홈 화면 터치해서 넘기다 보면 우측으로 넘기는 경우가 있는데 이렇게 디스커버리, 뉴스가 나오게 되는데요. 자, 그래서 넘길 때 잘못 넘겨서 여러 번 찾으시는데 이런 뉴스 화면이 싫으실 경우 이것도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자, 홈하면 터치하고 기다립니다. 자, 그 다음 좌측에 보시면 지금 사용 중이라고 되어 있죠. 보통 삼성 프리로 많이 설정이 되어 있을 텐데요. 삼성 프리나 구글 디스커버 모두 뉴스 화면이죠. 필요 없으면 이 부분 꺼주도록 하세요. 자, 그러면 홈 화면에 들어갔을 때 우측으로 넘겨도 더 이상 뉴스는 나오지 않겠죠. 그 다음 이렇게 앱들을 모아둔 폴더를 만들었을 때 그 폴더의 컬러를 지정해서 좀 더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폴더 터치해서 들어갑니다. 그 다음 우측 상단에 보시면 컬러 버튼이 있죠. 이 컬러 버튼을 누르시고 여러분이 원하는 컬러로 바꿔주시면 폴더 컬러를 바꿔줄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바뀌게 되겠죠. 자, 여러분이 알아보기 쉬운 컬러로 지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폴더 컬러가 지정이 돼서 폴더명을 읽지 않아도 컬러만 보고도 한눈에 알아볼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은 위젯을 많이 이용을 안 하시는데요. 이 홈 화면에 위젯만 제대로 설정을 해 놓으셔도 스마트폰을 훨씬 더 스마트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홈 화면 터치하고 기다립니다. 그 다음 제일 첫 화면에는 여러분이 자주 쓰는 앱들을 넣어 두시고요. 그 다음 페이지에는 빈 페이지를 만들어 놓고 그곳에 위젯을 배치해 놓으시면 됩니다. 우선 빈 페이지를 하나 생성을 할게요. 자, 끝으로 가셔서 플러스 버튼 누르시면 빈 페이지가 생성이 되죠. 자, 이 페이지를 터치하고 기다립니다. 그 다음 들고 움직입니다. 그래서 제일 첫 페이지 다음이나 또는 제일 첫 페이지 앞쪽에 배치를 시키면 되겠죠. 저는 첫 페이지 바로 다음에 배치를 시키겠습니다. 자, 그 다음 여기에 위젯을 설정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위젯 누릅니다. 홈 화면에 설치할 수 있는 위젯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있는데요. 이 중에서 여러분이 자주 쓰는 위젯을 설치를 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시력이 안 좋으신 분들은 돋보기 위젯 설치해 두시면 일일이 찾아 들어가지 않아도 위젯 터치 한 번으로 돋보기를 실행할 수 있죠. 연세 드신 분들은 돋보기 위젯 꼭 설치를 해 두도록 하세요. 자, 저도 설치를 해볼까요? 추가합니다. 그러면 돋보기 위젯 설치됐죠. 자, 터치하시면 바로 돋보기 실행이 됩니다. 자, 그 다음 시계 위젯도 설치를 해볼까요? 잠금 화면에서는 시계가 보이지만 홈 화면에서는 시계가 보이지 않죠. 홈 화면에도 시계를 설치해 두시면 시간과 요일, 날짜를 바로 알 수 있어서 편리하게 이용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시계도 설치해 봅니다. 추가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는 시계, 그 다음 돋보기 들어와 있죠. 자, 터치해서 아래쪽으로 돋보기는 내리고요. 시계를 제일 위쪽에 배치시킬게요. 자, 다시 터치하고 기다립니다. 자, 다시 위젯 들어가서 이번에는 날씨도 설치해 볼까요? 자, 다이나믹 날씨 터치합니다. 추가합니다. 그러면 현재 온도와 날씨를 바로 확인할 수 있죠. 그 다음은 위젯을 보기 편하게 배치를 해 주셔야 되겠죠. 자, 움직일 위젯 터치하고 기다립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원하는 위치에 가져다 놓을 수 있고요. 그 다음 사이즈 조절도 가능합니다. 그 다음 날씨 위젯도 터치해서 옮기겠습니다. 그리고 사이즈도 바꿔주도록 할게요. 자, 이런 식으로 필요한 위젯들을 전부 모아두시면 일일이 앱을 찾고 해당 앱 실행하고 해당 기능 실행하고 이런 모든 과정이 필요 없이 이 위젯으로 한 번에 해결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연락처도 자주 연락하는 연락처들은 이렇게 위젯으로 만들어 두시면 전화기 앱 실행하고 연락처 찾을 필요 없이 바로 다이렉트로 연결할 수 있겠죠. 자, 연락처 누를게요. 추가합니다. 자, ib교육.com 선택하겠습니다. 그러면 ib교육.com 아이콘이 바로 나오죠. 자, 이 연락처도 원하는 위치에 터치해서 기다린 다음 배치를 해주시면 되겠죠. 자, 이제 스마트폰을 켜신 다음 바로 넘겨서 해당 연락처만 터치하면 바로 연결을 할 수 있습니다. 전화, 그 다음 문자, 영상통화 바로 여기서 연결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 카카오톡 위젯도 설치를 할 수 있죠. 자, 카카오톡 대화방 위젯은 카카오톡 안에서 설치해야 됩니다. 자, 카카오톡 들어가신 다음 해당 대화방 터치하고 기다리면 홈 화면에 바로 가기 추가라고 있죠. 자, 이거 선택합니다. 그 다음 추가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카카오톡 대화방도 바로 가기로 추가할 수 있습니다. 자, 이것도 일종의 위젯이 되겠죠. 자, 이렇게 중요한 자주 연락하는 연락처들만 모아서 정리를 해두시면 전화기 앱이나 문자 앱 따로 실행할 필요가 없죠.
자, 그 다음은 캘린더도 설치해 볼까요? 자, 원하는 캘린더를 선택하시면 되겠죠? 자, 저는 이거 선택을 해볼까요? 추가합니다. 자, 그 다음 사이즈를 좀 더 줄여 볼게요. 자, 그리고 터치한 다음 앞서 위치로 움직여 보겠습니다. 자, 배치를 시켰어요. 자, 그러면 이제 달력도 있고요. 시계, 날씨, 연락처, 돋보기 앱 전부 이렇게 한 페이지의 위젯으로 설정할 수가 있죠. 자, 달력이 너무 클 경우에는 달력을 좀 더 줄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 그래도 공간이 좀 더 부족하다 하실 경우에는 위젯 스택을 이용을 하셔도 됩니다. 자, 위젯도 동일한 사이즈는 겹쳐놓고 이용을 할 수 있어요. 자, 이 날씨 위젯과 시계 위젯이 사이즈가 동일하죠. 자, 아무 위젯이나 터치하고 기다립니다. 그리고 위에다가 얹어주세요. 자, 그러면 이제 해당 위젯을 터치해서 움직이시면 날씨와 시간을 바로 전환해서 확인할 수가 있겠죠. 이것을 위젯 스택이라고 하는데요. 이 위젯 스택은 사이즈가 같은 것만 이용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용을 하시면 복잡하게 스마트폰 앱들을 실행할 필요 없이 이 위젯 페이지에 와서 자주 쓰는 기능들은 간단하게 실행하고 이용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앱들은 전부 위젯을 이용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자주 쓰는 앱이 있으실 경우에 해당 앱을 터치하고 기다린 다음 필요한 위젯을 설치하시면 되겠죠. 여러분이 만약 내비게이션 앱을 자주 이용을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이용하시는 내비게이션 앱 버튼 터치하고 기다립니다. 그러면 위젯이 나올 거예요. 자, 이 위젯 터치하시게 되면 설치할 수 있는 위젯들이 나오게 되죠. 저는 바로가기 모음 설치해 볼까요? 추가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검색, 길찾기, 교통정보, 음성 검색, 지하철 간단하게 바로 실행할 수 있어요. 길찾기 터치하시면 바로 길찾기 기능 실행되고요. 나머지 기능들도 카카오 앱을 따로 실행할 필요 없이 해당 기능만 바로 실행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홈화면만 깔끔하게 정리를 해주셔도 여러분의 스마트폰 활용도를 몇 배는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여러분 스마트폰 홈화면 정리해 주도록 하세요. 자,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영상을 시청해 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좀 더 체계적으로 컴퓨터 및 모바일 기기 사용법을 배우려면 www.ib96.com, ib컴퓨터교육.com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저희 채널에 구독과 멤버십 회원으로 가입해 주시면 좀 더 좋은 컨텐츠로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